경남 김해시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와 중상자 모두 외국인 어린이였는데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광명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다펀펀 놀이터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다문화 뉴스 첫 기획 뉴스 피플인 글로벌에서 글로벌 아이돌 블랑세븐을 만나고 왔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사랑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진화됐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와 중상자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어린이들로 확인됐는데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남 김해시 서상동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20일 저녁 7시 40분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특히 2층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살 황모군과 14살 누나는 끝내 숨졌고 12살 형과 이종사촌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황군의 부모와 이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로 잠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어른들이 없었고 아이들이 한국말에 서툴러 피해가 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린이들이 불이야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빨리 대피하지 못했을 거란 추정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화재가 날 때 1층의 빈 공간으로 공기가 유입돼 더욱 취약한 필로티 구조에다 불이 붙기 쉬운 스티로폼을 쓰는 이른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1차 합동 감식 결과 1층 주차장 출입구의 천장 센서에서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신히 목숨을 구한 고려인 사촌 형제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예멘 난민 신청자 1차 결과 발표에 이어 지난 17일 난민 신청자 2차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1차 결과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으며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을 포함한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됐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과 결정 보류된 85명의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광명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다펀펀 놀이터가 열렸습니다. 어른, 아이 모두 놀면서 배우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몽골 공연팀이 일상생활을 담은 전통춤을 선보이고 베트남 소수민족의 연꽃춤으로 무대를 장식하자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지난 20일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다같이 펀펀 놀이터가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2014년 가족놀이 한마당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작년부터 광명시의 지원을 받아 광명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많은 세계 시민들이 광명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광명인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친구이고 동지이고 가족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축제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1,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 소속감을 느끼고 이웃 주민과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고요. 체험마당에는 세계 전통옷 입어보기와 악기 체험이 마련됐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자기 만들기, 고리 던지기 같은 한국 전통놀이도 진행돼 행사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여기 광명 지역이 그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이미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다문화 친구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축제들이.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지역 주민들도 다문화 사회를 더욱 이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광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은 다펀펀 놀이터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상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지구촌 빈곤 아동들과 국내외 작가, 일반인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림엽서 전시회, 희망을 그리는 전시회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그린 전시 현장에 최미연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다양한 색깔로 엽서에 담겼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ADRF 주최로 해외 빈곤아동들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한 전시회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열렸습니다. ADRF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14개국에서 20여 년간 희망교실을 운영하며 교육을 통해 빈곤아동들이 자립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꿈, 또 자기의 희망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담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빈곤아동들을 위한 나눔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10여 개 국가에서 약 1000여 점의 그림 엽서가 접수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그림 엽서를 꿈을 통해서 봤는데 저 어렸을 때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꿈을 꼭 이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꼭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한편 최우수 작품상은 몽골의 14세 장애 아동 아리운 빌레그가 그린 그림이 선정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다문화 교육 콘텐츠 위드 다문화 앱을 수년째 방치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이 2016년 1,500만 원을 들여 만든 이 앱은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와 게임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동안 이용 실적이 거의 없어 사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앱 활용 실적 조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 현장의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다문화 무역인 육성 사업의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트라는 사업을 시행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다문화 인력 680명의 교육 수료생 중 현재 취업 상태인 수료생은 고작 6명에 불과하며 이 중 5명은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저임금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 의원은 공익과 국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문화 뉴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뉴스입니다. 세계 곳곳에 진출한 사례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피플인 글로벌. 첫 만남은 글로벌 아이돌 블랑세븐입니다. 조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칼군무, 호소력 깊은 가창력, 그리고 미소를 유발하는 애교까지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들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프리즘으로 국내 데뷔를 함과 동시에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하며 일본,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서 K-팝 전도사의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데뷔 때부터 남미에서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퍼스널리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좀 개성도 뚜렷한 편인 것 같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외모도 많이 다르고 멤버가 다 각자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희의 또 매력이 다 좀 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성,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파라가이드 기억 되게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저희가 K-팝 최초로 파라가이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저희한테 되게 뜻깊게 남는 것 같고. 한국에서 데뷔하기 전에 일본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때 이제 좀 이번 우리가 데뷔할 노래 반응을 좀 살피려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생긴 팬분들도 처음 만났었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최근까지 블랑세븐은 3집 앨범 테이크 오프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드라마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글로벌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블랑세븐의 막내 타이치는 국내 활동에서 외국인이라 언어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 모를 때는 그 신우 형이나 스팍스 형이 일본어 좀 더 잘해가지고 그 녹음할 때는 발음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모르는 단어 있을 때는 둘이한테 물어보고 알려줬어요, 저한테.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멤버인 타이치도 그렇지만 이런 여러 나라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 계신 팬분들 만나다 보니까 또 그런 문화가 또 더 익숙해지고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맞춰 글로벌한 멤버와 팬들로 다문화에 대한 애정을 키운 블랑세븐은 이번 앨범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다문화TV에 기부해 다문화 사회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외를 가거나 이제 할 때 신우 형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하고 간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팬들이랑 소통을 해야지 이제 서로 막 얘기도 할 수 있고,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서로의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공식 방송 활동을 모두 마친 블랑세븐. 국내 무대뿐만 아니라 예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면모를 뽐내며 7인 7색의 색다른 매력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점령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플렉트랙! 안녕하세요, 블랑세븐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공식적인 방송 활동은 엊그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사나 이제 저희 연습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제 각자 개인 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연습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고향 다녀오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또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가 된다고 하니 다문화 TV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그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はい、次の公演で皆さんに会え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Yes! Thank you for support with Blangseven. I hope to see you soon. See ya! Bye bye!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을 김장철을 앞두고 마포구 평화광장에서 대규모의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새우젓부터 전통놀이 한마당, 외국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까지 다채롭게 마련됐는데요. 현장에 김양희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평화광장 일대에서 펼쳐진 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조선시대 소금과 젓갈의 거래가 많았던 마포나루의 활력을 재현하는 이 행사에서는 새우젓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젓갈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올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는 약 65만 명의 관람객이 발길을 모았습니다. 광장에는 마포나루터가 재현됐고 다양한 축하 공연이 열려 관람객들의 흥을 더합니다. 특히 마포구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곳인 만큼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인 김치 담그기 행사에서 외국인들은 새우젓으로 직접 김치를 담가보며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 맛있어요. 또한 마포구의 사또를 만나보고 전통놀이 체험과 외국 문화 체험 등의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은 새로운 경험을 즐겼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저희 마포 내국인들만을 위한 축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함께 참여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축제를 마련한 마포구는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즐기는 행사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인데요. 먼저 서울시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강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사위나라에서 온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다문화 가족 친정부모 초청 행사를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6쌍의 친정부모를 포함해 26명의 가족들이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가족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남산 서울타워, 가평 일대를 둘러보며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고 양천향교, 허준박물관도 견학하며 사이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족 간 화합과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금천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18 세계 속 금천별곡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 동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진행됐으며 관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공연과 모범 이주민 강연, 세계문화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또한 각국의 요리와 전통 의상 등을 체험하는 부스 체험과 세계 여러 나라 퓨전 음식 경연대회, 미니올림픽, 패셔니스타 선발대회 등이 이뤄지면서 금천구민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가 쾌적한 다문화 특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안산시 다문화 마을특구는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받은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지로 문화적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고 내 외국인의 다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 대청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다문화지원본부를 비롯해 의용소방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도 적극 참여해 깨끗한 다문화 특구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달서구와 달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희망달서 큰잔치가 지난 12일에서 14일 웃는 얼굴 아트센터 야외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활기찬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달서구 문화정책에 맞춰 예술체험과 발명체험 한마당, 열린 미술체험마당 등 지역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규모 다문화 퍼레이드도 마련돼 다문화 가족과 주민이 함께 국가별 의상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국제 로타리는 1905년 2월 23일 미국의 청년 변호사 폴 해리스가 세 사람의 친구와 가졌던 첫 모임 이후 지구상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국제 봉사 클럽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200여국 122만여 명 로타리안들의 인류 박애, 초아의 봉사 정신으로 전 세계 소아마비 박멸 등 지구상의 전염병을 없애기 위하여 17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등 지구촌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 로타리 3640 지구에 또 하나의 봉사 개념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클럽의 후원과 로타리안들의 개인 성금과 물품 협찬으로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로타리안들이 이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는 어울림의 진정한 자원봉사자로 봉사의 이상이 실현되었습니다. 60여 명의 로타리안들이 또 다른 소외계층 참여 이민 다문화 단체 2곳 140여 명에게 선물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어우러져 적응해가는 이민 다문화 가족의 2017년 봉사와 자조 활동에 한국 음식 떡국과 장기자랑과 재능 발표와 레슬링을 비롯해 로타리안들의 재능 기부 등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배품과 나눔이라는
봉사는 물질만이 아니라 각각한 현 사회에 훌륭한 로타리안들이 이민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루 같이 옆에서 함께 시간을 가져주었습니다. 로타리안들이 멘토와 같은 큰 인물들로의 모델화로서 이민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260여 명의 참석자의 로타리안들과 외부 내빈들과 이민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이 세계문화축제라는 어울림의 시간을 함께 축하하며 이루었습니다. 초대하는 베품과 초대받는 대접이 서로가 어우러지는 차별 없는 세계문화축제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로타리 봉사의 6대 초점 분야의 하나인 평화 및 분쟁 예방 해결은 이민 다문화 가정의 가족과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조화로움을 만드는 여러 노력과 활동들이 실제적인 좋은 봉사의 사례가 될 것임을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화합하는 컬러풀 대구 다문화 축제가 오는 3일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동구 건강과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다문화 가족 태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음악을 통한 즐거움과 함께 출산 용품을 제공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부산 월드 휴먼 브릿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풍 빛깔이 참 예쁜데요. 이 좋은 가을볕과 단풍으로 물든 한국의 가을 날씨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엔 피플인 글로벌 기획 코너를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코너로 다문화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